꾼들은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꾼들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안 낚일 것 같지만 보면은 그런 꾼들은 다 털개를 해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그런 건축업자 선별법.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꾼들의 아주 그냥 놀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사기성이 다분한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꾼들은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항상 얘기하는 세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건축으로 사기치는 이런 꾼들을 보면은 첫 번째, 이 꾼들은 댓글을 다 차단합니다. 댓글을 열어놓지 않아요. 코멘트를 아무도 못 달게 해놓죠. 뭐 다양한 이유로 코멘트를 막아놨다고 하지만 누군가 그 꾼의 진실된 코멘트를 다는 게 두려워서 꾼들과 일을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 진실된 코멘트를 다는 게 불안한 거죠. 본인들 스스로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진실된 댓글을 달았을 때 자기가 뭐라고 반박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꾼들은 아예 그냥 커뮤니티를 차단해 버립니다. 아무도 댓글을 못 달고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주로 올리죠. 아주 이 사기꾼들이 활발하게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계속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그 꾼들에 이제 현혹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럼 이제 뭐 계약을 하고 공사를 맡겼다가 돈 잃고 속상하고, 그게 꾼들이 설계를 해놓는 일반적인 스토리입니다. 댓글을 막아놓는 그런 업자들은 그냥 피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경매 사기, 이거는 뭐 건축과는 다른 업종이지만 부동산 업계에 있었던 일인데, 그 경매 대마왕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주 유튜브를 찍을 때는 현란하게 새치어를 눌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약간 꾼 같다, 사기꾼 같다. 경매를 해보거나 건축을 해보거나 개발 행위를 경험한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소설을 막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소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큰 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공동투자인가?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돈을 투자해서 돈을 다 잃고 투자금 회수도 못하는, 결론은 사기꾼이죠. 그런 꾼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댓글창을 다 막아 놓습니다. 자기가 사기친 사람이 거기다 댓글 달까봐 그게 두렵겠죠. 그게 두려워서 댓글창을 막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가 댓글창을 막는 이유는 나는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꾼들은 검증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자기를 검증해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꾼이 있다고 해요. 그 꾼이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건축 일을 해왔다, 건축 사업을 해왔다 했는데 그거를 검증해줄 건축주나 주위 사람들이 없어요. 혼자 나와서 떠드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집을 지으면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건축을 완공했다는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혼자 나와서 떠들고 그게 전부 다예요.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이런 집을 지으면서 만났던 건축주나 클라이언트들이 증명해 주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저는 다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유튜브에 나와서 저와 같이 이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경험한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집을 지었던 그런 건축주들을 유튜브 영상에서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다 까발려라, 다 얘기를 해라. 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집을 지었던 다 연락이 됩니다. 10년 전에 집을 지었던 건축주들과도 연락이 다 되기 때문에 좀 한번 출연해 주세요 하면은 출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 나와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느꼈던 감정, 어떻게 뭐 같이 고생했던 이런 거를 공유를 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나와서 떠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집을 잘 짓는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도 혼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다 녹아 나와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꾼들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죠. 바로 시공비입니다. 시공비를 할인해 준다, 뭐 원가 시공을 해준다, 세 분을 모셔가지고 샘플하우스를 져준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제 경험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공사비가 많이 딸리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라도 계약을 해가지고 일단 그 돈을 딴 데 쓰려는 그런 목적이 다분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제일 많이 걸려들죠. 공사비를 깎아주는데 딴 데는 평당 700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는데 600이라네? 근데 명확한 이유도 있어. 이거 샘플하우스로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600에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이라는 게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는 순간 같이 몇 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 제정신 아닌 이상 내 돈 들여서 여러분들 집 져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봉사단체, 헤비타드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영리를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윤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서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봉사를 하겠다는 거는 돈이 급하거나 본인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악수를 두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에 다 쓰는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어요. 뭐가 아쉽다고 제가 디스카운트 해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여기 수원님, 이 집에서 나오는 돈은 이 집에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는 수익은 제가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집주인과도 관계도 깔끔하고 나중에 집주인도 돈 다 주고 뭔가 문제 났을 때 요구할 사람 요구하고, 저는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와서 해줄 거 해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공사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큰 이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뒤통수를 칠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업계에서 10년 넘게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아니면은 정말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경우는 증명을 해야 돼요. 업자 스스로. 지금까지 모든 클라이언트가 나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모든 프로젝트가 깔끔하게 끝났다. 그러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경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집을 짓는 게 사실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막 신나하고 기뻐하고 그런 거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저는 계약서 사인해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마무리할 걸 생각하면은 정말 걱정인 거죠. 그런 이유로 제가 또 이제 그만두는 거고, 스트레스가 이게 심한 업종입니다. 이 업종이. 집주인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몇 개월간 진행하는 거는 그 몇 개월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깎아주고 막 이렇게 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을 찍는 거는 일단 계약서 사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면은 분명히 결과물이 건축주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천운이 따라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꾼기질이는 업자가 800에 계약을 했는데 하청업체 700에 넘겼다. 그 사람은 신경을 거의 안 써요. 근데 하청업체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면 700을 갖고 800의 퀄리티를 내주겠죠.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만 챙기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다 하청으로 넘겨줘요. 내가 이거 800에 수주하고 그냥 700에 다른 업체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럼 그 집이 800의 퀄리티를 낼 수 없겠죠. 제 생각에는 600의 퀄리티를 낼 겁니다. 하청받은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건축업계에서 10년이 넘게 일했던 경험, 그리고 저의 지식, 나름 또 여기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만큼 해외 자료, 원서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런 저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 봤을 때 꾼들은 그런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 꾼들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안 낚일 것 같지만 보면은 그런 꾼들은 다 털개를 해놔요. 여러분들이 내 집 짓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여러 번 검증을 해가지고 좋은 업자를 선택하셔서 좋은 집을 짓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집 짓는 현장인데 이제 걸추 다 마무리됐어요. 바깥엔 조경공사하고 있고 실내 이제 실리콘 하고 있고 입주 청소도 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조경이 끝나면 집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